1967년 6월 단 6일 만에 중동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주변 아랍 국가들의 연합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병력은 절반도 안 됐고 탱크는 3분의 1 수준이었으며 전투기는 겨우 300대로 957대를 상대해야 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불과 3시간 만에 이집트 공군은 사실상 전멸했고 6일 후에는 이스라엘 영토가 전쟁 전보다 3배 이상 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은 현대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으로 기록된 6.1 전쟁의 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의 씨앗은 사실 훨씬 이전에 뿌려졌는데 1948년과 1956년 두 차례의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아랍 국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을 중심으로 한 아랍 연합은 언젠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격파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고 양측 모두 다음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비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긴장만 고조되는 상황이 계속됐죠. 1967년 5월 13일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는데 소련이 이집트에 거짓 정보를 전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11개에서 13개 여단 규모의 병력을 시리아 국경에 집결시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완전히 사실무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이 정보를 진짜로 믿었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련이 왜 이런 허위 정보를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집트는 곧바로 시나이 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기 시작했고 5월 16일에는 시나이 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우탄트는 이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이 결정은 나중에 많은 판을 받게 되죠. 평화유지군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철수해버렸으니까요.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도 유엔 측에서 평화유지군을 이스라엘 쪽 국경에 배치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양측 사이에는 어떤 완충 장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는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르단, 수단도 군대를 동원하기 시작했고 이라크는 원정군을 요르단에 파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군사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거든요. 아랍 세계 전체가 이스마엘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린 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최악의 상황이었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5월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집트가 티란 해협을 봉쇄한 겁니다. 티란 해협은 홍해에서 아카바만으로 들어가는 좁은 수로인데 이스라엘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해 에일라트 항구로 가는 게 막혀버린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전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봉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었고 전쟁은 사실상 불가피해졌죠. 6월 1일 이스라엘은 거국 내각을 구성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손을 잡고 국가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리고 6월 4일 이 내각은 마침내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아랍 국가들의 병력 집결이 계속되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거든요. 숫자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승산은 희박해 보였는데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의 총병력은 약 24만 명이었고 이스라엘은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탱크는 연합군이 2,504리, 이스라엘이 800대였고 전투기는 연합군 957대, 이스라엘 300대로 압도적인 열세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기습 공격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커스 작전이라는 이름의 대담한 선제 공격을 계획했는데 목표는 단 하나, 개전 초기에 이집트 공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 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지상전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이스라엘 군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 작전의 성공 여부가 전쟁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터였죠. 작전 보안은 철저했는데 이스라엘 언론은 군인들이 휴가를 떠났다는 거짓 보도를 내보냈고 조종사들은 평소처럼 훈련 비행을 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사관의 감시 안테나를 고의로 손상시켜서 미국조차 작전 개시 전에 눈치채지 못하게 했는데 동맹국에게도 비밀을 유지할 정도로 보안이 삼엄했던 거예요. 조종사들은 작전 개시 불과 5시간 전에야 비로소 실제 임무를 통보받았습니다. 1967년 6월 5일 아침 이스라엘의 기습이 시작됐는데 이날 이집트 방공망은 공교롭게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었죠. 약 200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14개 이집트 공군 기지를 동시에 공격했는데 이집트 공군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348대의 이집트 전투기가 파괴됐고 100명의 조종사가 전사했는데 이집트 공군은 사실상 전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활주로도 심하게 파손돼서 살아남은 비행기조차 이륙할 수 없었죠. 이 작전의 성공으로 이스라엘은 단숨에 제공권을 장악했는데 이게 이후 모든 전투에서 결정적인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요르단과 시리아 공군이 뒤늦게 보복 공격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는데 6월 5일 오전 11시에 요르단과 시리아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 공군의 반격으로 요르단기 28대, 시리아기 53대, 이라크기 10대가 격추됐습니다. 포커스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고 이스라엘은 이 작전에서 단 19대의 항공기만 잃었거든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전쟁 내내 하늘을 지배하게 됐죠. 지상전은 3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벌어졌는데 시나이 반도,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골란 고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시나이 전선이었는데 이집트는 이곳에 7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었거든요. 기갑사단 4개, 보병사단 2개, 기계와 보병사단 1개로 구성된 이 병력은 약 10만 명의 병사와 900대에서 95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3개 사단을 투입했는데 기갑 여단 6개, 보병 여단 1개, 기계와 보병 보단 1개, 공수 여단 3개로 편성된 7만 명의 병력과 700대의 탱크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여전히 이집트가 우세했지만 이스라엘은 기동성과 기습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전략은 이집트군의 허를 찌르는 것이었는데 1956년 전쟁 때 사용했던 중부와 남부 경로 대신 북부와 중부 경로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방향에서 공격함으로써 이집트군의 방어 태세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죠. 여기에 공중폭격을 동시에 가해 혼란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6월 5일 오전 7시 50분 이스라엘 탈장군이 이끄는 북부 사단이 공격을 개시했는데 3개 여단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가자 지구 내에 아라리시를 향해 진격하면서 동시에 칸 유니스를 포위하려 했습니다. 공수 부대는 라판형 임무를 맡았는데 처음에는 이집트군의 저항이 미미했어요. 이집트 장교들이 이게 봄 공격이 아니라 양동작전이라고 오판했거든요. 하지만 곧 60기갑 여단에 대한 저항이 강해졌는데 그래도 이스라엘군은 4시간 만에 칸 유니스 철도 교차점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셰이크 주아이드로 진격했는데 이집트군이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공군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군이 승리했죠. 아라리시로 가는 길이 열렸고 6월 6일 오전 8시에 79기갑대대 일부와 7여단이 이상 하리만치 조용한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아라리시 시가전은 치열했는데 갑자기 이집트군이 발코니와 창문에서 사격을 시작하면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이스라엘군은 증원군이 도착한 후에야 도시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북부 사단은 2부대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수에즈 운하를 향해 계속 진격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이동해 비를 아판과 자발 리브니를 점령하기로 했죠. 더 남쪽에서는 아리엘, 샤론 장군이 이끄는 38기갑 사단이 활약했는데 14,000명의 병사와 150대의 탱크로 구성된 이 부대는 이집트 사디 나기브 장군의 이 보병사단과 맞섰습니다. 이집트 측은 16,000명과 9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스라엘군은 아부 아게일라를 향해 진격했는데 공수부대가 이집트 진지 후방에 착륙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포병 진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카테프 전투에서는 격렬한 근접 전차전이 벌어졌는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고 이집트 탱크 40대와 이스라엘 탱크 19대가 파괴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집트 측 손실이 2배 이상이었던 거죠. 시나이의 이집트군은 아직 대부분 건재했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총사령관 압델 하킴 아메르는 아부 아게일라 함락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졌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나이 전체 병력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명령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대가 먼저 철수하고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 없이 그냥 철수하라는 명령만 내려진 거죠. 결과적으로 이집트군의 조직적인 방어 능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후 며칠간 이스라엘군은 서쪽으로 계속 진격하면서 이집트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빈 가프가파 같은 곳에서는 이집트군이 완강하게 저항했지만 이스라엘 공군의 네이팜탄 폭격과 무질서한 철수로 인해 이집트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퇴각하는 이집트군을 추격하는 대신 시나이에서 이집트 본토로 향하는 3개의 고개를 점령해 이집트군을 그곳에서 맞아 싸우기로 했죠. 이스라엘군이 모든 이집트군의 통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이 고개들은 이집트군에게 죽음의 땅이 됐는데 하루에만 10,000명의 이집트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시나이 점령은 6월 7일 샤르մ 엘 셰이크 함락과 6월 8일 라스 수다르 점령으로 완료됐고 월 9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양측 간 정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요르단 전선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요르단과의 충돌을 피하고 싶었는데 이집트를 먼저 격파하고 나서 다른 전선을 처리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요르단의 중립을 제안했지만 나세르 대통령이 후세인 국왕에게 이집트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고 후세인은 이를 믿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5일 아침 양측이 거의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유엔 중재자 불을 통해 포화 메시지를 보내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후세인 국왕의 대답은 이미 늦었다는 것이었는데 요르단 공군이 이미 공격 중이라고 했거든요. 요르단과 이라크 공군은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던 서예루살렘을 폭격했고 군인 16명과 민간인 20명이 사망했으며 900개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포커스 작전의 일환으로 요르단에도 반격했는데 요르단 공군의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고 제공권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의 통제하에 있었는데 요르단군이 유엔 지역 내 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역에 사격을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비 160은대대가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정부 청사를 탈환했고 요르단군은 베들레헴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같은 날 늦게 이스라엘군은 동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여단이 북쪽에서는 하레 기계화 여단과 55 공수 여단이 진격했습니다. 탄약 언덕 전투는 특히 치열했는데 요르단군의 저항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군은 많은 사상자를 냈고 2명의 공격 지휘관만이 4시간 만에 겨우 목표에 도달했을 정도였습니다. 55 공수여단은 이후 동쪽으로 스코프스 산을 향해 이동하면서 미국인 거주지역 주변의 나머지 요르단 진지들을 장악했죠. 6월 5일 밤 동안 하렐 기계화 여단은 라트룸과 라말라 지역을 장악했고 163 보병대대는 아부토르를 점령해 구시가지를 베들레헴과 헤브론에서 고립시켰습니다. 6월 7일 이스라엘 국방장관 모셰 다얀은 이스라엘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의 구시가지 진입을 명령했는데 성지 파괴를 우려해 탱크 없이 공수부대만으로 전투가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약한 저항만 받으며 구시가지를 장악했고 유대, 헤브론, 베들레헴, 나블루스도 같은 날 이스라엘군에 넘어갔죠. 요르단군 잔존 병력은 요르단 본토로 철수했고 이스라엘은 이 전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리아 전선을 살펴볼 차례인데 시리아도 처음에는 나세르가 전한 이집트의 초기 승전 소식을 믿고 갈릴리를 공격하기 위해 공군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 저지됐죠. 시리아는 소규모 지상 공격도 시도했는데 텔단과 셰어 야슈브의 수자원을 장악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도 이스라엘군에 의해 격퇴됐는데 이스라엘의 제공권, 장악, 시리아군 간의 통신 부재, 다리를 통과하기에 너무 넓은 탱크폭 등이 시리아 공격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죠. 결국 시리아는 지상 공격 시도를 포기하고 공중 공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월 5일 저녁 이스라엘이 포커스 작전의 일환으로 시리아 공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시리아 공군의 3분의 2가 파괴됐고 나머지도 작전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시리아 공군도 사실상 무력화된 거죠. 이스라엘 지도부는 시리아를 공격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했는데 한편으로는 시리아가 골란 고원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포격해왔기 때문에 이 위협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잘 요새화된 적을 상대로 고원에서 대규모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죠. 결국 시리아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 특히 골란 고원의 방어 허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얀은 정부 승인 없이 골란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공격은 공습으로 시작됐는데 시리아군의 방어시설과 사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알베르트 만들러 대령이 이끄는 8기가벼단이 기바트 하임을 통해 골란 고원으로 진격했는데 그런 험준한 지형에서의 전차전은 양측 모두에게 큰 손실을 가져왔지만 공군 지원 덕분에 이스라엘군이 조울라, 아임피트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중앙구역에서는 181대대가 치열한 전투 끝에 다르다라와 텔힐랄 요새를 탈취했고 6월 9일 저녁까지 이스라엘은 고원에 도달했으며 증원군도 합류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스라엘은 시리아군의 2차 방어선을 공격하기 위해 8개 여단을 준비했죠. 하지만 곧 정전이 합의됐는데 나중에 퍼플 라인이라고 불리게 된 지역 주변에서였습니다. 6월 11일까지 모든 군사행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전쟁의 인명피해는 컸는데 이스라엘군 983명 이상, 이집트군 15,000명, 요르단군 700명, 시리아군 2,5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압도적이었죠.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골란 고원을 점령했고 약 100만 명의 아랍인들이 새로 정복된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요인을 분석해보면 더 효율적인 군사 지도부, 더 나은 병력 훈련, 그리고 우수한 정보력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포커스 작전으로 개전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한 것이 결정적이었는데 공군력 없이는 지상군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교훈을 이 전쟁은 명확하게 보여줬죠. 또한 이집트 총사령관의 성급한 철수 명령 같은 아랍 측의 지휘 실패도 이스라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6일 전쟁의 결과는 오늘날까지도 중동 정세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점령지 문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골란 고원의 지휘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1967년 6월에 그 6일이 만들어낸 새로운 현실은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단 6일 만에 바뀐 지도가 수십 년간의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됐다는 사실? 그게 바로 6.1 전쟁이 현대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